안녕하세요. 저는 수리논술을 가르치는 정석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홍익대학교 수리논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익대 수리논술은 융합예술에 관심이 많고 창의적인 사고를 가진 학생들에게 추천을 합니다. 문제 스타일이 긴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내고 숨은 그림 찾기에 능한 학생이 유리합니다. 수능 수학은 준수하지만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문제 해결 능력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홍익대 수리논술 3가지 핵심 겉바속촉 난이도의 수능형 문제를 출제를 한다. 단계적 풀이를 유도를 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구성합니다. 높은 최저 수준과 빠른 시험,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굉장한 이점이 있습니다. 겉바속촉 난이도의 수능형 문제다. 겉보기에는 긴 지문으로 위압감을 주지만 실제 난이도는 수능 4점 쉬운 편에 속합니다. 제시문 속에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이 있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노릴 수 있습니다. 단계적 풀이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문항 안에 4개, 많을 때는 5개까지 소문항이 촘촘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계산보다 기본적인 개념 이해, 논리적인 서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문항들을 해결하다 보면 마지막 결과까지 얻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높은 최저 기준, 빠른 시기, 3개 영역 합이 8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갖고 있고요. 실질 경쟁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수능 이전에 논술을 실시함으로 수능 성적 발표 전에 합격 기회를 잡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능 성적으로 건동, 홍 정도를 노리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지원 자체를 안 하게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홍익대학교 논술고사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 이전 10월 18일 토요일에 실시를 합니다. 수능 최저는 3합 8이고요. 한국사 4등급 제한 조건이 또 있습니다. 올해 자연계열 수능 최저 기준 지정 과목을 폐지했다. 확통 이제 가능하다. 사탐 가능하다. 이런 뜻으로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반영 비율을 보시면 논술 90%, 교과 10%, 홍익대에 합격하는 학생들의 내신 평균이 대략 4.5 정도로 보시면 되니까 내가 5등급이다. 큰 감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7등급까지도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논술고사 특징. 시험 시기가 수능 이전 10월 18일 토요일에 실시를 하는데요. 큰 변화점은 그동안에는 시립대와 같은 날짜에 시험을 실시해서 두 학교를 다 지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논술고사 특징은 120분 동안 대문항 3개 그리고 딸린 문항들이 3개에서 한 5개쯤 되니까 평균 4개로 잡으면 한 총 12문제를 푼다. 각 소문항을 하나당 10분을 넘기지 않는다. 그 10분에는 답안 작성까지 고려를 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시간 부족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선택 과목 모든 과목이 다 들어가고요. 유형은 수리적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2개 또는 4개 정말 긴 제시문이나 질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 및 경쟁률을 보시면 작년에 15대1, 재작년엔 18대1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과탐에서 사탐으로 이제 선택 과목을 바꾸는 사탐론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작년과 모집 인원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 건축학부의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자율전공 인원이 매우 많다. 경쟁률의 가장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익대는 실질 경쟁률을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인 3합8을 맞춘 모집 인원에 대한 비율인 실질 경쟁률을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 수능 최저의 유리함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홍익대 정말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등록자 교과 점수를 보시면요, 전부 다 9점 이상으로 시험의 합불에는 교과 점수, 내신 점수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학부 지원 경쟁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나머지는 좀 대동소이합니다. 홍익대학교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면 최근에 가까워질수록 전반적인 난이도가 쉬워지고 있다. 홍대 논술의 중요한 특징, 긴 지문이다. 제시문 이해 능력이 부족한 경우 문제풀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홍대 논술의 주요 특징, 소문항이 많다. 제시문을 잘 이해했다면 복합적인 수학적 계산 없이도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소문항을 풀기 위한 과정이 제시문 내에 촘촘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단계적인 해결 능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을 보면 마지막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합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대 논술의 주요 특징, 작년, 재작년 기하 확통 영역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건동, 홍 이렇게 같이 묶어서 기하 확통 등을 깊게 다루기보다는 가볍게 출제되고 있으니 큰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됩니다. 자, 난이도는 쉬운 수능 4점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학생들이 낯설게 느끼는 게 가장 시험 문제의 어려운 점입니다. 단순한 계산 능력보다 제시문 분석 및 개념 적용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홍대 논술 준비 방법, 수능 최저와 시험 시기 이걸 크게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자, 홍익대는 3합8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 여부가 합격의 핵심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홍대 정시 합격자들 국수탐 평균 100분위가 86에서 88 정도입니다. 2컷 후반이나 3컷 초반 정도 되겠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정시로 합격하기 어려운 학생이라면 논술 지원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확통과 기하학습은 고등학교 내신 과정에서 고등학교 내신 과정을 흥미롭게 학습한 학생이라면 충분히 논술 대비가 가능한 수준. 기초가 없는 학생이라도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고 모의고사 성적이 한 2등급 정도 된다 그러면 단기간 집중 학습으로 기본 개념을 익혀서 합격한 사례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홍대 논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3합8 높은 수능 최저가 있다. 수능 전에 실시한다. 기하 확통 전부 다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 학생들이 꺼려하는 거의 모든 요소들을 갖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은 굉장히 낮은데요. 수능 최저 3합8을 맞출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번 홍익대학교 지원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